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자 제리미송 인사드립니다. 혹시 그 시청자분께서 농활이라는 단어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그 농촌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 되시는 팀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지식층들이 가서 그쪽에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둘의 어떤 그런 문화들 서로 나눔인데요. 자, 만약에 오늘 이렇게 출연하신 이분께서 농활을 가셨다면은 최고의 인기남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박식하시고 얼굴도 잘생겼고 거기에 따라 또 겸손하기까지도 합니다. 네. 아마 인기 짱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턱관절 전문의 되시죠? 김영택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셔서. 네, 아니 그 농활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럼요. 네, 거기 가면 아마 박사님이 뭐 지금 계속 그런 활동을 대학생이 하는지 모르지만 예. 아마 거기 가셨다면은 뭐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닌 그 젊은 처자의 마음까지 콩쾅거릴 정도로 그랬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예. 그 턱관절에 관한 예방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기 쉽게 풀어주셨는데 오늘은 예. 예정대로 예. 턱관절 치료에 관한 부분 예. 네. 뭐 원인부터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턱관절 질환이라고 하면 많으신 분들이 턱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사실은 턱 관절, 우리가 얘기하는 턱 관절이 어디냐면 바로 귀 바로 앞쪽에 여기 있는 이쪽을 귀 관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턱의 관절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그 턱 관절을 둘러싼 모든 음식을 씹는 근육들의 문제를 턱 관절 질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의 얼굴의 대부분은 저희 턱 관절 질환이랑 관련이 있고요. 네. 보통 지금 얘기한 것처럼 크게 근육, 모든 근육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관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나누자면 스트레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들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그 세 가지 중에 어떠한 한 문제만 가지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보통 복합적으로 와요. 거기서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어딜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스트레스에 의한 어떠한 턱의 무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최근에 아무래도 이 경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 진출적인 면에서 경쟁 사회다 그쵸, 보니까 예, 또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러시다 보니까 저희 턱관절도 일례로 저희 3년 안에 거의 43% 정도 야. 늘었어요. 사실 제가 박사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턱관절에 관한 이런 분야가 좀 생소했는데 예.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예. 한국 미디어를 보면 턱관절 얘기가 정말 소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어. 그게 아마 그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알다시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청년 실업 같은 그렇죠. 부분들. 왜냐하면 보통 그 턱관절 질환은 저희들이 20대부터 40대 여성이 제일 많다고 이 통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지금 한국에서도 20대부터 40대면 지금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실업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렇고 뭐 공무원 시험도 보면 막 9대 1, 뭐 10대 1 막 이렇잖아요.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들이 직업을 찾아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결혼 뭐 집을 사야 되고 전세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 와서 가사도 또 봐야 되는 맞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예. 스트레스가 그쵸. 많네요. 예, 그런 것들이 합치다 보니까 턱관절 환자들이 많이 늘었고요. 또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미디어의 발전, 그러니까 뭐 유튜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아 이게 턱관절 질환이구나라고 환자들이 금방 자기네들이 진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두 가지 문제 때문에 턱관절 환자들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노화에 의해서 나오는 나이가 먹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요. 젊은이들도 예. 이 턱관절에 관한 이런 질병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군요. 그럼요. 많으신 분들이 아 내 나이 들어서 다리도 불편해지고 손도 불편해지는데 턱까지 불편해지네. 그러고 네. 가끔 신세한탄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희 환자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젊을 때가 오히려 하고 나이 들면서 사실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 그래요?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턱관절 쪽의 치료 방법의 예. 분야가 예. 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치과 쪽 분야도 있겠고 예.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 한방 쪽도 있을 예, 거고 예. 또 물리치료도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금 좀 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한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네. 그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의 쪽으로 많이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턱관절을 보는 큰 분야를 나눈다면 한의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저희 구강내과, 치과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이로프락터.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 이제 카이로프락터랑 물리치료는 좀 틀리지만 네. 카이로프락터들이 보는 경우도 있고 네 번째는 물리치료.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보통 무슨 대체 요법이라 그러죠. 요가라든지 무슨 어떤 명상이라든지 뭐 심리적 예, 그런 맞아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는데 많으신 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통 혼돈이 되시는 경우 많은데요. 어떤 거가 제일 치료 효과가 좋습니까? 물론 저희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거론한 데는 너무 프로페셔널적인 데라서 제가 네.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본다면 턱의 구조상 사실은 크게 좀 전에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턱관절을 일으키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틀려져야 되거든요. 원인에 따라. 예, 그 얘기는 원인에 따라서 가야 되시는 데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크게 세 가지로 턱관절 질환이 근육에 관련된 거, 네. 관절에 관련된 거, 네. 스트레스 관련된 거, 이게 세 네. 가지로 나눈다면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 근육에 근육에 관련된 거라면 한의 가셔서 침 받는 거 저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효과 물론 있겠죠. 있죠. 왜냐하면 이 근육 같은 경우는 보통 턱관절 보통 원인들의 대부분이 근육이 제일 많은 것 중에 거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근육통이요. 근데 근육 같은 경우는 침으로써 충분히 컨트롤되고 약물도 컨트롤되고 네. 또 그 얘기는 약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방에서 먹는 그런 한약. 약도 어떠한 면에서는 성분들이 너무 많지만 네. 제대로 쓴다면 저도 한약은 되게 도움이 된다고는 네. 봐요. 근데 네.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의 그다음에 카이로프락터들도 근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트롤 하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는 아마 거의 한국에서 이제 코리아타운에서는 보기 힘드시기 때문에 한국 분들 거의 없으시거든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제가 잠깐 제가 빼고 말씀 네,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게요. 그 카이로프라터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관절을 핸들링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관절은 저희가 기본 살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관절 때문에 턱관절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은 관절은 안 건드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상처랑 비슷해요. 상처를 났으면 데일밴드를 붙이든지 빨간 약 우리가 네. 그런 거 바르든지 네. 이런 식으로 내비두는 것이 좋지 거기를 계속 찌르고 바늘로 찌르고 그다음에 무슨 거기를 뒤틀리고 손으로 문지르고 이런 것들은 상처에 절대 도움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교정하고 교합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나쁘진 않겠지만 관절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보통 관절에도 이제 크게 또 너무 복잡하시겠지만 크게 나누면 보통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그러신 경우 두 번째는 관절이 빠져서 관절이 빠질 때는 쉽게 얘기하면 뭐 팔 탈골이라든지 다리 탈골 같이 그런 경우는 이제 카이로프락터 선생님들이 잘 넣어주세요. 이건 정말 전문적으로 잘 해주시는데 턱이 빠지지 않은 경우는 그리고 아까 관절염 때문에 아프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턱이 아프다고 해서 다 턱이 빠진 건 아니고요. 네. 입이 안 벌어진다고 해서 다 턱이 빠진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정확히만 판단해 주시면 아마 그 카이로프락터 선생님들도 좀 자유롭게 치료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입이 안 벌어지면 턱이 빠진 거라고 오해를 하시고 사실 턱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정말 턱이 빠진 거는 정말 우리가 뭐 탈골처럼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게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 벌어지는 거를 빠진 거라고 오해를 하시고 턱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행동들 네. 이런 것들은 정말 조금 저는 피했으면 합니다. 우리 그 박사님 같이 이제 치과 분류에 보면 뭐 관절 내과도 있고 구강 내과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카이로프랙터 분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같이 치료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환자들 그 카이로프랙터에서도 선생님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좀 보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서로 윈윈 관계군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턱관절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원래는 카이로프랙터 같은 경우도 워낙 다뤄야 될 부분도 많고 일반 저희 치과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턱관절이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막 무리하게 하시려는 것들은 조금 자제했으면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도 만약에 정말 환자들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그분들도 전화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정말 치료 환자들 그 치료하시다가 카이로프랙터 분들 조금 알고 싶으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저는 한의든 카이로프랙터든 물리치료사든 아니면 다 저희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이제 전문의로서 예.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공부하셨을 때 예. 처음에 이 분야에 공부하셨을 때와 지금의 전문의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예. 그때 이런 턱관절에 관한 어떤 시대적인 예. 병 질환이 지금이 더 본인이 느끼시기에 더 많아진 겁니까? 일반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턱관절이 너무 오해가 많았어요. 예전에 3, 40년 전에는 턱관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데 가장 큰 오해 중에 그 하나가 오해가 뭘까요? 그게 일반적 턱관절 질환은 우리의 바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가 제대로 안 맞아서 그 턱관절 질환이 시작을 했다는 게 거의 4, 50년 전에 시작했던 턱관절이 한참 붐을 이뤘던 그때 당시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이가 안 맞으니까 그럼 치료가 당연히 교정이 들어갈 것이고 이가 안 맞으니까 이를 깎고 크라운으로 맞출 것이고 이가 안 맞으니까 이를 발치라고 네.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리서치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아니다. 네. 바이시랑은 상관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턱관절이 거의 스터디는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네. 사실은 네. 지금 뭐 악유하실 필요도 없고 한국에 가끔 보시면 미국에는 거의 없고요. 네. 한국의 웹사이트 보시면 턱관절을 뭐 장치로서 고칠 수 있다. 장치를 꼈더니 불임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눈도 커지고 네. 갑자기 다리가 길었던 게 짧아지고 이러한 전문의 보시기에 그거 믿을 만한 정보. 전 제가 볼 때는 좀 아니라고 아니, 보죠. 네, 단언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턱관절 질환의 대부분은 보통 본인이 일으킨 거예요. 본인의 습관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먹는 습관, 이빨 가는 습관,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습관들. 그래서 습관들이 본인이 컨트롤이 안 되면 정말 이 치료가 힘들거든요. 근데 습관은 알다시피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라든지 치과 가면은 뭐 입 벌리세요, 운동하세요, 나이가드 끼세요, 주사 맞고 받고 이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안 난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인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많으신 분들이 시간과 돈을 많이 루즈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혁태 박사님께서 첫 이제 우리 TV 생활백과 첫 네. 출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정보를 주셨던 내용이 예. 코골이 예, 무호흡증, 예. 잠자면서. 예. 근데 그것도 일종의 습관의 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무의식 속에서 계속 하는 거니까. 그 어쩌면은 그렇죠. 뇌 습관의 정의를 뇌가 문현중에 무의식 중에 내보낸다면 그거는 그럴 수 있지만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뭐 잠시 넘어가다 보면 네. 약간 몸의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습관들이 이제 자는 습관들 때문에 잠깐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사람마다 워낙 그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요. 왜냐하면 그 방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절대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럼 아까 이제 턱관절 치료 방법의 큰 카다로그 네. 한의적인 예. 한방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예. 그다음에 이제 치과 쪽인데 예. 조금 좀 디테일하게 치과 쪽에 관해서 늘 말씀하셨던 뭐 장치를 난다든지 예. 뭐 그것도 조금 좀 설명이 좀 해주신다면. 예. 그래서 저희 분야는 저희가 보통 어프로치를 약물요법 그 약을 쓰고요. 네. 그 약에 이제 주사도 같이 포함을 할게요. 그런 약을 쓰는 경우가 있고 구강의 입에다가 어떤 스플린트라든지 구강 장치를 집어넣는 네. 그래서 장치로서 하는 장치요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물리치료. 아까 얘기했던 물리치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수술치료. 근데 수술치료는 거의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물리 치료할 경우에 박사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거기 전문가하고 같이? 제가 보통 직접 하고요. 그럼 어느 심하신 분들은 제가 리퍼를 해요. 보내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받으시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리치료. 심리치료 같은 경우도 저도 같이 그 사이칼러지스트들이랑 같이 그 연계를 해서 많이 하는데요.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또 여기 LA 보시면 다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나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속을 보면은 엄청난 문제들을 다 성공하신 분들이든 다
다들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 턱관절 질환처럼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질환을 줄 수 있죠. 그 발병 원인이 정말 다양하군요. 그럼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들이 그냥 흔한 얘기로 원인을 알면 정말 치료가 간단하다는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보통식으로 얘기하지만 턱관절에서는 정말 중요해요. 원인만 알면 원인이 본인이 이해를 하게 되면 치료는 본인이 자정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예를 들어서 무슨 껌을 많이 씹어서 문제가 생겼다면 껌을 안 씹으면 되거든요. 그처럼 치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오실 때는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원인을 찾아드리고 치료를 방법을 드린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빨리 난 지금 아프니까 그거 치료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데요. 그거는 절대 아니죠. 네. 그럼 보통 그 치과 분야에서 치료 과정 네. 보통 그 일정이나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사람마다 조금 틀린데요. 네.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아프신 분들은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까 있지만 습관적이라는 거라서 네. 그 사이칼러지가 예전에 리서치한 거 보면 자기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2달이 걸린대요. 정말 네, 자기가 열심히 네, 고쳐야 네, 되겠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년을 아프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길어지고요. 어떤 길게는 6개월. 그다음에 뭐 짧게는 정말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경우. 네. 그리고 대부분 짧게 예를 들어서 뭐 2주 전에 아프신 분들은 뭐 1, 2주 안에 그만큼 시간이 없어지는 거는 되게 흔한 경우고요.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예. 치료 방법으로 그쵸. 대처하는 거가 가장 좋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보통 똑같은 아픔을 10년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정말 다들 뭐 한 방을 돌아다니시다가 10년 후에 이제 저를 신문 보다가 우연찮게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일찍 오셨으면 그렇게 10년 동안 돌아다니지 않으셔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매직 블릿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매직 손이 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원인을 제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좀 더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일반적인 환자가 왔을 때 박사님께서 한번 진단을 통해서 네. 이 분야는 오히려 저보다는 한방증 치료가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제가 침을 맞아도 좋은가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근육적인 문제라면 저는 예스 가서 침 맞으시고 네. 거기서 하시는 대로 거기는 그러니까 보통 연세 있으신 분들의 가장 걱정은 비용 문제예요. 자, 지금 그 부분을 예, 여쭤보려고 예, 그랬는데 예. 아까 이제 크게 세 카테고리였잖아요. 예. 한방, 물리치료, 예, 치과인데 예, 예. 비용 부분에서의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제가 그 비교한 바는 아니지만 제 병원과 한방과 그 다음에 그 물리치료로 나눈다면 글쎄요, 제가 한 중간치 됩니까? 중간이나 중간 제일 아래거나 그럴 걸요 아, 아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예, 그렇구나. 예. 예. 자, 그러면 옛날에 우리 처음에 말씀하셨을 예. 때 그 무호흡증, 예. 코골이, 예, 두통 예, 아까 분명 말씀하셨어요.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을 빨리 옳은 길로 가라고 예, 얘기했을 때, 예. 자 두통, 뭐 무호흡증, 코골이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치과 치료를 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도 그럼요.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코골이, 코골이 같은 경우는 수술이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보통 치과에서 수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코 수술, 코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코골이가 심해진 분들, 코가 만성 축농증 때문에 코골이가 심하다. 이건 당연히 이비인후과 가서 수술하셔야죠. 턱관절 분야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턱이 너무 작으셔서 턱이 작으신 분이 얼굴들이 동글동글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네. 분들은 코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정말 외과적인 플라스틱 설전들이나 아니면 구강 외과에 가셔서 턱을 넓히는 수술이라든지 하이오이드 본을 넓히는 수술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수술이 원인이 코를 어디서 때문에 고는지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두통도 근육에서 두통이 오는 건지 아니면 유전으로 오는 건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치료가 틀려질 수 있죠. 정말 원인이 다양합니다. 예,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원인을 잡는 것이 가장 어렵고
사실 저희 치과 선생님들이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가장 힘든 게 진단이거든요. 진단이 쉬운 것 같지만 진단을 잘못 내리면 환자는 완전히 정말 다른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진단이 가장 어떤 그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진단이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세요. 야, 정말 명언입니다. 예, 네. 진단을 잘못 내리면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단 같은 경우도 제대로 받고 의심스러우면 한 번 정도 또 다른 세컨 오피니언 받아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봐요. 자, 우리 TV 생활백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진단 내리기의 판단까지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건데요. 어떤 부분이 됐던 간에 우리 김현주 박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예. 그죠? 간단하게 여쭤봐도 편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방문까지 하게 되면 더 디테일한 앤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럼요. 거고요. 제가,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얼추 다 됐는데요. 아까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사님께서 농아를 한번 가신다면은 예. 안 아픈 관절 아프다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도 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매력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없어요? 아, 저는 글쎄요. 아니, 저는 다른 매력이 아니고 워낙 박식하고 예. 우리가 많이 아시잖아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무 겸손하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에 많이 유행어죠. 그 엄친아 대신에 우리 김영태 박사님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어떤 상담이든 정말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오시면 되잖아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항상 이 문호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턱관절 질환에 대한 원인과 예방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해도 되는 그럼요. 거죠. 연락 주시고. 네, 연락 주시고. 예, 안 그러시면 좀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네. 저희는 예약제로 딱딱 맞추는 거 좋아하고 저도 불시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제 거기서 딱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꼭 턱관절뿐만 아니 치과에 관한 어떤 정보 지식이 꼭 필요하시다면 예, 들려주세요. 그것도 앤서도 예. 가능하신 예, 거죠. 그럼요. 네. 제가 아는 한 네, 제가 끝까지 좋습니다.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자, 판단과 진단을 잘 하셔서 한방이든 물리치료든 치과 쪽으로 분리하시는 우리 정말 엄친아 되시는 김영태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로 우리 또 이 매력을 또 분출하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컬러 입고 오셨는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